나가. 제발 제발 지금 당장 나가.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핏기 없는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그 앞에서 낡은 점퍼 차림의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고 9년 전 이혼 서류를 던져준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고객님, 9년 전 이 집의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낡은 고무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청소도구 가방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걸레와 세제가 바닥에 굴러가며 거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너 왜 여기 있어? 여자의 시선이 벽에 걸린 그림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신혼 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잠시 후 여자는 아무 표정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취소 시 5만 원 위약금입니다. 선택하세요, 박재민 씨. 9년의 상처가 뒤엉킨 순간 둘 사이에서 무엇이 다시 시작되고 또 무엇이 무너질까요? 그 대가가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이 이야기가 말해줄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듣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재민이 통깁스를 한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젠장, 이럴 때가 아닌데. 재민은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가사 도우미 앱을 열었습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미 예약이 꽉 차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당일 긴급 호출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누구든 오기만 해라. 재민이 휠체어 바퀴를 굴려 거실 소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50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넓은 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지만 재민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민이 리모컨으로 현관문을 열며 휠체어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낡은 회색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섰습니다. 여자의 손에는 무거운 청소도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민이 무심코 말을 꺼냈습니다. 다리가 이래서요. 거실부터 부탁드릴게요. 그때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자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수야? 여자는 얼어붙은 듯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재민아. 재민이 급히 휠체어를 굴렸습니다. 야, 너 맞아?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 지수는 시선을 피하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할게. 사적인 얘기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긴 왜 없어?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이런 일 시킨 사람이 나라니 나도 믿기 힘든데 너 진짜 왜 이런 일을. 지수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재민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어. 나 부끄럽지 않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수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민은 당황한 얼굴로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는 청소도구 가방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해도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오늘은 이 집 청소하러 온 사람이야. 그걸로 끝내자. 재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며 소리 없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수야, 진짜 너 맞구나. 지수는 애써 평온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재민아, 청소 시작할게. 혹시 여기 치우면 안 되는 곳 있으면 말해줘. 9년 전 이혼 서류를 던지며 집에서 내쫓았던 전처 서지수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눈앞의 남자가 전 남편 박재민임을 확인하고 손에 든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가방에서 걸레와 세제통이 굴러나왔습니다. 재민이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있어? 지금 장난하냐? 당장 나가. 지수는 굳은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파출부 서지수입니다. 업무 시작 전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지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재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취소 시 5만 원 위약금 안내문이 떠 있었습니다. 재민이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야, 그깟 돈.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냥 가. 제발 좀 꺼져.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규정대로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 진짜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수는 차갑게 고개를 숙여 청소 도구를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묻지 마.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일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손톱은 깨져 있었고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다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이런 날이 오네. 재민은 더는 견디지 못하고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수는 9년 전 자신이 직접 고른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청소도구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거실벽에 걸린 추상화에 잠시 머물렸습니다. 신혼 때 자신이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지수가 낡은 고무장갑을 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아직 그대로네. 나만 달라졌구나. 거실 한복판에는 자신이 디자인했던 고가의 소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위를 덮을 청소포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소파 내가 밤새 그림 그리면서 눕던 자리였는데. 재민의 방문이 닫힌 후 지수는 스마트폰 앱의 타이머를 눌렀습니다. 업무 시작. 청소기 전원 버튼을 누르자 윙윙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청소기를 움직이며 다시 한번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참자. 일만 하자. 흔들리지 마, 지수야. 재민이 방문에 귀를 대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청소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눈을 감으며 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디자인으로 성공할 깜냥도 안 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이혼 법정에서 지수를 몰아붙였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실 재민은 지수의 재능이 자신보다 빛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정주부가 무슨 일이야. 집이나 제대로 챙겨. 지수가 국내 신인 디자이너 상을 받으며 주목받자 재민은 그녀의 모든 프로젝트를 방해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약속을 취소시키고 작업실 열쇠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재민이 주먹을 꽉 쥐며 휠체어 팔걸이를 내려쳤습니다. 한편 냉장고를 정리하던 지수는 한쪽에 붙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들 민준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만졌습니다. 민준아. 사진 옆에는 받아쓰기 시험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100점 박민준이라고 적힌 글씨를 보자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9년 전 재민은 지수에게 위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출발해. 하지만 그 돈은 지수의 아버지가 투자 사기에 휘말리며 1년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 후 지수는 식당 설거지부터 대리운전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경력 단절 디자이너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출부 일을 구하기 위해
이력서에 디자인 전공 학력을 지워야만 했습니다. 재민이 방에서 나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야, 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지수가 걸레를 빨며 대답했습니다. 고용주님, 추가 업무 지시 외 사적인 대화는 거절합니다. 재민이 지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 얼마든지 도와줄게. 지수가 더러운 걸레물을 양동이에 버렸습니다. 첨벙. 재민이 지수의 손을 보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9년 전 펜을 쥐던 그 손이 독한 세제 때문에 붉게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든 거구나. 바로 그때 현관 도어록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였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라 씨. 문이 활짝 열리며 값비싼 명품 쇼핑백을 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30대 여성 오유라였습니다. 유라가 재민의 휠체어를 보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오빠, 다리가 왜 이래? 그러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걸레를 빨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재민이 어색하게 변명했습니다. 그냥 다리가 아파서 부른 파출부야. 유라는 이미 재민의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지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보란 듯이 휠체어에 앉은 재민에게 다가가 키스했습니다. 오빠, 요즘은 이런 여자들도 집에 막 들여? 유라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꼴에 꼬질꼬질하게. 지수가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유라가 지수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내 다이아 귀걸이가 안 보이는데? 유라가 지수를 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훔친 거 아니야? 재민이 깜짝 놀라 외쳤습니다. 유라 씨, 그런 말 하지 마. 유라가 지수의 낡은 가방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잖아. 유라가 가방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동전들이 딸그락 굴러다녔고 낡은 손수건과 반창고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기 양말 한 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민이 그 양말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신던 양말이었습니다.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유라 씨, 그만해.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유라가 재민을 향해 돌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전처가 파출부로 기어들어오는 꼴이 우습지도 않아? 재민과 지수가 동시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라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맞지? 전처 맞지? 얼굴 보니까 확실하네.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짐을 주었습니다. 귀걸이는 저기 화장대 위에 있습니다. 지수가 화장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종료됐으니 가보겠습니다. 유라가 지수가 화장대를 향하자 소리쳤습니다. 어딜 감히 내 물건에 손을 대. 유라가 지수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지수가 몸을 피하며 유라의 손길을 막아냈습니다. 유라가 분이 풀리지 않아 지수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더러워. 썩은 내 나는 년이. 재민이 두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그냥 가. 유라가 재민의 휠체어를 자신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오빠, 저 여자한테서 쓰레기 냄새나. 당장 저 소파도 버려야겠어. 지수가 아기 양말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 지수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수가 차가운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9년 전 이혼 법정을 나올 때보다 더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 시각
유라가 재민에게 달콤하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저 여자 다시는 오빠 앞에 못 나타나게 내가 처리할게. 유라가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백야 기획 김대리, 나야. 급한 일이 있어. 유라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지수라는 파출부 있어. 9년 동안 뭘 했는지 약점이 뭔지 샅샅이 캐내. 그날 밤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수가 유라에게 밟혀 흙투성이가 된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열어 아기 양말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며칠간 지수는 파출부 앱을 껐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낡은 태블릿 PC로 디자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열어보다 절망하며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 신인상 수상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8시, 지수는 아들 민준의 중학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하교하는 민준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민준의 교복 소매가 해진 것을 발견한 지수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 옷이라도 사줘야지. 지수가 며칠간 모은 돈을 들고 동대문 원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한 신진 디자이너가 상인과 거칠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비싼 원단을 어떻게 망쳤어요? 디자이너가 소리치며 최고급 실크 원단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결 방향을 잘못 재단했다고. 상인이 화를 내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신이 직접 다시 사든지. 디자이너가 포기하고 가버린 후 지수가 그 원단을 집어들었습니다. 지수가 원단을 만지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 원단은 결 반대 방향으로 재단하면 오히려 독특한 광택이 살아요. 상인이 지수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말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수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더 룸 인테리어 대표 최건우라고 합니다. 최건우는 10년 전 신인 공모전에서 지수의 졸업 작품을 유일하게 극찬했던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결혼과 동시에 사라져 아쉬워했었습니다. 최건우가 원단을 다루는 지수의 손길을 유심히 봤습니다. 10년 전 그 신인 디자이너의 천재성이 느껴졌습니다. 최건우가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감각이 아깝습니다. 혹시 디자인 다시 해볼 생각 없습니까? 지수가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파출부입니다. 최건우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이 원단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어요? 지수가 자신도 모르게 답했습니다. 아이방 커튼, 빛을 은은하게 투과시켜서. 그러다가 화들짝 놀라며 입을 막았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일 안 해요. 최건우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지수가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더룸 로고가 9년 전 자신이 가장 입사하고 싶었던 회사의 로고였습니다. 지수가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주워서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낡은 명함을 손에 쥐고 고민했습니다. 아들 민준의 찢어진 운동화를 보고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지수가 더 룸의 신인 디자인 공모전 포스터가 붙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로비를 지나며 지수는 자신의 파출부 복장과 대비되는 세련된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운동화를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처에서 직원이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 공모전 참가 신청이요? 나이가. 최건우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직접 초청한 분입니다. 지수가 10년 전 졸업 작품집을 내밀었습니다. 최건우가 그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서지수? 최건우가 임원진을 설득했습니다. 경력은 서류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수가 공모전 참가 자격을 특별히 부여받았습니다. 9년 만에 디자인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 앞에 앉은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빈 화면을 보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딴 그림으로 밥이 나오냐? 재민이 자신의 스케치북을 찢으며 소리치던 환청이 들렸습니다. 지수가 마우스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유라가 흥신소에서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지수가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더 룸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유라가 지수의 이력서를 검토하며 냉소했습니다. 9년 공백의 파출부 출신이라. 재밌네. 지수는 공모전 주제인 가족의 재결합 앞에서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재민의 집에서 느꼈던 모멸감과 아들에 대한 그리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최건우가 슬럼프에 빠진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같이 나가볼까요? 최건우가 지수를 가구 폐기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9년 전 지수가 재민의 집을 꾸밀 때 함께 샀다가 이혼하며 재민이 버린 가족 식탁이 부서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식탁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던 식탁이에요. 최건우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버려진 것에도 이야기는 남아 있어요. 디자이너는 그 이야기를 다시 살리는 사람입니다. 최건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9년이 공백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그 말에 각성한 지수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버려진 공간의 재탄생. 지수가 자신만의 해석으로 공모전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9년간 억눌렀던 영감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룸의 젊은 인턴 디자이너 김미나가 40대 파출부 출신인 지수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미나가 지수의 핵심 프레젠테이션 보드에 몰래 커피를 쏟았습니다. 유라는 흥신소로부터 지수와 최건우가 함께 가구 폐기장에 갔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했습니다. 감히 다른 남자와? 유라가 공모전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삼촌, 부탁이 하나 있어요. 공모전 발표 당일 지수가 김미나에 의해 핵심 보드가 훼손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커피 얼룩이 번져 있는 보드를 보고 지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하지만 지수는 9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리폼한 정장을 차려입고 결선장에 들어섰습니다. 발표 순서가 되자 인턴 김미나가 먼저 나섰습니다. 미나가 화려한 3D 렌더링과 비싼 재료를 내세운 디자인을 발표했습니다. 최고급 이탈리아 대리석과 독일산 조명을 활용한 럭셔리 패밀리룸입니다. 심사위원 박 이사가 박수를 치며 극찬했습니다. 역시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군요. 이제 지수 차례였습니다. 박 이사가 유라의 투서를 받고 지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습니다. 대표님과의 사적인 관계 덕에 9년 공백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청중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지수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며 직접 본 곰팡이 핀 반지하 사진입니다. 지수가 스크린에 자신의 반지하 방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져온 유일한 샘플입니다. 청중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지수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9년간 파출부로 일하며 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위한 최소 비용 고효율 공간 디자인입니다. 지수의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훼손된 보드 대신
지수가 시장에서 가져온 로로사 실크 자투리 원단을 들어 보였습니다. 버려진 원단과 폐가구를 활용하여 좁은 공간을 되살리는 아이디어입니다. 지수가 폐목재 조각을 직접 조립하며 아이디어를 시연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도 이렇게 처리하면 건강한 공간으로 바뀝니다. 심사위원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에 감탄했습니다. 최건우가 멀리서 지수를 향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천재적인 공간 해석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이사마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상 서지수. 호명에 지수가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턴 김민아가 자신의 화려한 디자인이 지수의 진정성 있는 발표에 밀리는 것을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가 트로피를 받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9년간 저를 기다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 중 재민이 TV 경제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9년 만에 돌아온 천재 디자이너 서지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당당한 지수의 모습을 본 재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수가 성공했구나. 재민이 자신이 짓밟았던 재능이 자신 없는 곳에서 만개한 것을 보고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유라가 대상 트로피를 들고 웃는 지수의 사진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감히 내 것을 뺏어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유라가 자신의 아버지 회사 법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공모전 상금으로 아들 민준과 함께 살 작은 원룸을 계약한 지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가 기쁜 마음으로 민준에게 전화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충격적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학생의 담임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지수가 피가 식는 기분으로 민준의 중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과 피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둘러싸여 90도로 사과하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지수가 숨을 헐떡이며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이 어머니입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지수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애 아빠도 없이 자라더니 하는 짓이 깡패네요. 지수가 민준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 억울한 표정으로 항변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담임교사가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민준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경비원이 증언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민준 학생이 피해 학생을 밀치는 것을요. 사실 민준은 유라가 고용한 불량배들에게 협박당하는 친구를 구하려다 싸움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는 교묘하게 민준이 가해자인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이 민준의 책상에 일부러 도둑이라고 낙서를 했고 민준이 분노하는 순간을 경비원이 촬영했습니다. 지수가 9년 전 자신이 아들을 버렸던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며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정말 네가 한 거니? 민준이 엄마를 믿어주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민준이 절망하여 소리쳤습니다. 엄마도 아빠처럼 날 버려. 민준이 교무실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지수가 뒤쫓으려 했지만 피해 학부모가 막아섰습니다. 합의금 5천만 원 내놓으세요. 지수가 절망했습니다. 공모전 상금으로 막 계약한 원룸 보증금이 바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수가 더 룸의 합격 포기각서를 내려 했습니다. 그때 최건우가 나타났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일단 변호사부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편 재민이 유라가 자신의 아들 민준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재민이 유라의 뺨을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에게까지?
유라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여자가 다시 오빠를 뺏어갈까봐 그랬어. 그 여자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어. 재민의 눈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최건우가 지수에게 연결해준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학교 CCTV 원본 파일 확보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긴급히 접수하겠습니다. 한편 재민이 유라가 고용한 흥신소가 백야 기획이라는 것을 알고 피가 식었습니다. 9년 전 지수의 아버지 사업을 무너뜨리고 이혼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고용했던 바로 그 흥신소였습니다. 재민이 죄책감과 분노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또. 바로 그때 지수의 절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재민 씨, 민준이가 가출했어요. 재민과 지수가 빗속을 헤매며 민준을 찾아다녔습니다. 재민이 휠체어를 밀며 지수와 함께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디로 갔을까?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못된 엄마였나 봐. 9년 전 세 가족이 함께 갔던 폐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재민을 보고 돌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힘든 거야. 왜 이제 와서 나타났어? 지수가 민준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재민이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아빠다. 민준이 놀라며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재민이 울부짖으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9년 전 내 엄마를 버렸다. 재민이 유라가 자신의 약혼녀이며 지수를 질투해 학교 폭력 사건까지 조작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9년 전 할아버님 일도, 백야 기획도 전부 나 때문이야. 재민이 지수를 향해 절규했습니다. 민준이 아빠와 엄마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재민이 익명으로 제보한 백야 기획의 불법 행위 자료와 최건우 측 변호사가 확보한 CCTV 원본을 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이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영상에는 유라가 피해 학생의 어머니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CCTV 영상을 편집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준이 지수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무서웠어. 9년간 다쳤던 모자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가 아동 학대 교사, 증거 위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유라의 아버지가 더 룸을 압박하려다 재민이 넘긴 백야 기획 자료에 자신들 그룹의 비리가 연루된 것을 보고 손을 뗐습니다. 재민이 지수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넘겼습니다. 재민이 9년 전 투자 사기 교사 혐의에 대한 자백 진술서를 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1년 후 더 룸의 최연소 디자인 팀장이 된 서지수가 아들 민준과 함께 웃으며 자신의 이름이 걸린 쇼룸 오픈식에 참석했습니다. 지수가 축사를 읽었습니다. 버려진 공간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수가 더 룸의 기부 프로젝트를 이끌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공간 디자인 재교육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최건우가 지수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로 곁을 지켰습니다. 인턴이었던 김민아가 지수의 팀원이 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감 생활을 마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지방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박재민이 TV 인터뷰에서 환하게 웃는 지수의 모습을 봤습니다. 재민이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수야, 정말 잘 됐구나. 때로는 인생이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서지수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서 헤매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수의 9년은 결코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파출부로 일하며 겪은 모든 경험이 그녀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이 되었고, 가장 낮은 곳에서 본 진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재능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죠. 지수가 보여준 것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공간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언제든 다시 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말이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